조선의 한 작은 마을. 가난한 양반의 아들 수총각인 도현은 산에서 나무를 해서 주막에 팔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막에서 사람들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을에서 멀지 않은 성황당 뒤편의 흉가에서 죽은 무당이 남긴 부채를 가져오면 열량을 주겠다는 내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소문에는 처녀 귀신이 떠돌고 있어 아무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 하지만 열량은 도연에게 큰 돈이기에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그 부채를 가져오겠소. 수총각 선비라 귀신 만나고 무사히 돌아오면 큰일이겠군. 그들의 조롱에도 굴하지 않은 도연은 주막을 떠나 폐가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무당의 혼이 떠돈다며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 했지요. 밤마다 여인의 흐느낌과 푸른 불꽃이 나타난다는 소문까지 돌았지만 가난한 양반가의 자손 도연은 그런 소문보다 굶주림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 열량은 굶주림과 가난을 벗어날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도연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숲 끝자락에 도착한 도연은 흉가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래된 건물은 기와가 무너지고 잡초가 무성하며 곳곳이 황폐했습니다. 집안은 더욱 으스스했으며 낡은 가구와 부적들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촛불을 밝혀 방을 조사하다 장롱 속에 부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가갔어요. 그때 갑자기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흉가 구석에서 여인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흰 소복을 입고 허공을 떠다니듯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왜 이곳에 왔습니까? 도현은 공포를 억누르고 답했습니다. 저는 부채를 가지러 왔습니다. 슬픈 눈빛의 그녀는 도연을 가만히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벽 아래에서 제 유골을 찾아 묻어주신다면 부채를 드리겠습니다. 제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도현은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여 절벽으로 향했고 가파른 절벽을 내려가 유골을 모아 흉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녀의 유골을 묻고 작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후 흉가 안에서 부채를 발견한 그는 그녀가 보답으로 부채를 준 것임을 깨닫고 명복을 빌며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온 도연은 부채를 열량과 교환할 생각이었지만 흉가에서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생각할 때마다 부채를 팔 수 없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부채는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부채를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현은 집에서 부채를 손에 쥔 채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과 의문으로 가득했지만 피곤함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방 안이 서늘해지며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더니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현님, 눈을 뜬 도연은 방 안에 서 있는 흰 소복의 처녀 귀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슬프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부채를 팔지 않았군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도현은 솔직히 답했습니다. 그 부채는 당신에게 소중한 것이고 그것을 함부로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신은 그의 말에 감동하며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군요. 저를 위해 그렇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귀신은 도연에게 다가와 그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가난과 외로움을 고백하며 혼인도 못하고 노총각으로 죽을 운명 같아 그것이 한스럽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귀신은 슬픈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제가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도연에게 다가와 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길은 이상하게도 따뜻한 감각을 전하며 도연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밤은 당신과 저만의 시간이에요. 그녀의 손길과 눈빛 속에서
도연은 꿈결 같은 황홀감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가슴 위에 얼굴을 대며 도연을 위로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여인의 손길에 도연은 당황했지만 그의 물건은 금방 단단해졌고 그녀는 그것을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입술이 포개짐과 동시에 그녀의 몸이 도연의 위에 올라섰고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교감은 마치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졌고 다시 안개처럼 방 안을 감쌌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의 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잊지 않을 거예요. 이 능력은 당신에게 축복이자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녀가 사라지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도연은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손에는 은은한 빛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는 손을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남긴 이 힘 정말 꿈이 아니었어. 침대 머리맡에는 그녀가 남긴 부채는 없었지만 그가 손에 느낀 힘은 그 모든 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온 도현은 언제나처럼 주모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오늘따라 그녀의 미소가 눈부셔 보였어요. 아름다운 미소를 간직한 주모가 자리를 떠나자 도연은 옆자리 남자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남자는 술잔을 채운 뒤 주모가 떠나자마자 혼잣말처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밤이면 끝나겠군. 그녀를 오늘에야말로 내 여자로 만들겠어. 어제의 일 때문일까? 낮은 목소리는 묘하게 청명하게 들리는 듯했고 남자가 말하는 그녀는 주모를 지칭하고 있다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두면 주모님이 위험해질 수 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주막은 문을 닫았습니다. 주모는 피곤한 얼굴로 주막을 정리하며 작은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여전히 주막 근처를 떠나지 않고 있었죠. 도연은 주막 뒤편에 몸을 숨긴 채 그 안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예상대로 달빛 아래 그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막 문을 조심스럽게 열려다 실패하자 뒤편의 작은 창문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도현은 결심했어요. 지금이야말로 행동할 때다. 그는 조용히 그 안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이봐, 거기서 멈춰! 남자는 놀라 몸을 돌렸지만 도현은 이미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하려는지 뻔히 안다. 주모님께 손 하나 대면 가만두지 않겠다. 감히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남자는 비웃으며 도현에게 달려들었지만 도현은 숨을 내쉬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시간아, 멈춰라!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남자의 움직임, 흔들리던 촛불, 주막을 스치는 바람조차 고요해졌습니다. 도연은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며 남자의 손에 들린 칼을 빼앗아 멀리 던졌습니다. 이어서 그가 가진 밧줄을 이용해 그의 몸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후 도연은 다시 속으로 외쳤습니다. 시간이야, 흘러라! 시간이 흐르자 남자는 자신이 묶인 것을 깨닫고 발버둥치며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 손이 묶였어? 그때 주모가 방에서 나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남자가 묶여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며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총각,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도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오늘 밤 주모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주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했나요? 괜히 다칠 수도 있었잖아요. 도현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주모님은 늘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번엔 제가 주모님을 돕고 싶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서요. 도현이 주모의 목숨을 구한 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따뜻한 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고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도연, 당신은 제게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오늘 밤 당신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들의 입술이 천천히 맞닿았고 강한의 촛불은 그들의 사랑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그의 얼굴을 따라 움직였고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도연의 능력을 알게 된 주모는 그 능력을 세상에 철저히 비밀로 하자고 당부하니다. 도연도 나쁜 일에 이용되지 않게 비밀에 붙일 것을 다짐합니다. 며칠 후 도연은 주모의 소개로 한양에서 온 귀족 김씨 마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대감이 요즘 자신을 외면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기루에서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도연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총각, 제발 남편 대감을 도와주세요. 그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가정을 지킬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도현은 그녀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대감을 만나기 위해 김씨마님을 따라 대감집으로 향한 도현. 김씨마님은 대감에게 도연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총각은 제 먼 친척입니다. 벼슬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한양에 왔는데 대감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합니다. 대감은 처음엔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도연을 맞이했지만 차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를 경계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시간을 멈추고 대감의 주머니에서 증거가 될 만한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대감이 기생 아련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고 그녀와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다시 흐르자 도연은 대감에게 문서를 보여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대감님, 지금이라도 가족에게 돌아가십시오. 김씨 마님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서를 어떻게? 대감은 문서를 보고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몇 분을 침묵했습니다.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아서일까.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도현의 조언을 받아들여 아련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씨 마님은 도연에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총각, 당신은 제 가정을 구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현은 김씨 마님의 부탁을 해결했지만 대감의 재산 대부분이 이미 기생아련에게 넘어간 상황을 알고 그녀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현은 아련이 있는 기루로 찾아가 당당하게 아련과 직접 대면했습니다. 그리고는 또박또박 그의 소신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대감님께서 당신에게 큰 재산을 넘기셨다고. 이제 그 재산으로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헛소문을 어디서 들으셨나요? 대감님은 제게 모든 걸 줄 만큼 절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 사랑에 보답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련은 처음에는 자신의 계획을 합리화하며 도연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시간을 멈춰 집안을 살폈고 탁자 위에는 대감이 넘긴 재산 목록 문서와 함께 도망 계획이 상세히 기록된 서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에는 아련이 대감을 기루로 유인해 재산을 넘기도록 조종한 정황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손에 넣은 문서들을 아련에게 보여줍니다. 역시나 크게 놀라는 아련. 그걸 어떻게 손에 넣었나요?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쩌시겠다는 거죠?
대가님도 이미 모든 것을 저에게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설득하였습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대감을 놓아주고 당신의 재능을 더 좋은 곳에 쓰세요. 그게 당신 자신을 구하는 길입니다. 저는 이미 원하는 것을 다 얻었어요. 그리고 남은 건 그저 떠나는 것뿐이죠. 그런 말로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련은 그의 말을 들으며 비웃었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쉬며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도 대감님도 불행해질 뿐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찾으세요. 아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도연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대감을 놓아주고 당신의 재능을 더 좋은 곳에 쓰세요. 그게 당신 자신을 구하는 길입니다. 이렇게까지 당돌하고 진심으로 자신에게 이야기를 건넨 사람이 있었는가? 아련은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아련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아련은 대감을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감님, 당신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떠납니다. 당신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아련이 떠난 뒤 도연 그녀가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어느 날 밤 도연은 촛불을 끄고 침상에 누웠습니다. 가나 그의 마음속에는 흉가에서 만났던 무당의 모습과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능력은 당신에게 축복이자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도연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처음보다 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도연님, 이제 제가 이승을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제 한을 풀어주었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데 이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도연에게 그녀가 준 능력을 남기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힘을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해 주세요. 도연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전 믿고 있습니다. 도연은 무당의 눈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무당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끝나 저승으로 오게 되면 그때 다시 저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부디 제 선물을 소중히 다뤄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천천히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뒤 도연은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능력은 그녀가 준 선물이다. 나는 이 힘을 사람들을 돕는 데 쓰고 그녀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겠어. 오늘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도연과 인연이 있었던 인연들 중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였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두시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